공동선 시네마, 윤단비의 남매의 여름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들으실게요. 이동윤, 시나리오 작가, 영화 큐레이터. 남매의 여름밤에는 두 쌍의 남매가 등장한다. 고등학생인 옥주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주와 남매지간이다. 방학을 맞이했지만 재개발로 인해 집을 떠나 할아버지의 집에서 지낸다. 그들에겐 아빠와 고모가 있다. 아빠는 엄마와 이혼한 채 홀로 옥주, 동주를 보살피고 있고 고모는 고모부와 별거한 채 할아버지 집에서 지낸다. 함께 살게 된 두 쌍의 남매는 서로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이미 성인이 된 아빠와 고모는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낸다. 동네 슈퍼에서 함께 술도 마시고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갈 때도 항상 함께 동행한다. 할아버지가 바지에 실수를 해서 뒤처리를 해야 할 때도 함께였으며 할아버지가 묵게 될 요양원을 알아볼 때도 함께였다. 항상 모든 걸 같이 결정하고 고통의 무게를 반으로 나누려는 아빠와 고모의 관계는 한편으로 지극히 이상적일 정도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기이하게 다가온다. 반면 옥주와 동주는 사이가 안 좋다. 옥주는 동주와 한 방에서 자는 것조차 거부한다. 동생이 잘 곳 없어 떠돌아다녀도 옥주는 자신의 공간과 영역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혼하고 떠난 엄마에 대한 감정도 사뭇 다르다. 동주는 그런 엄마에게 악감정이 없어 엄마가 보고 싶어하면 스스럼 없이 나가고 선물도 받아온다. 하지만 옥주는 엄마의 선물을 받아온 동생조차 미워질 정도로 엄마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다. 옥주는 독립적인 개별자다. 아니, 개별자이고 싶어한다. 가족의 일원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싶어한다. 쌍꺼풀 수술을 받고 싶어도 아빠에게 돈을 달라 하지 않고 빌려달라 말하는 그녀에게 가족은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싶은 대상들일 뿐이다. 그런 그녀가 볼 때 동주는 너무 의존적이다. 오랜만에 보는 고모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 안기는 동주의 모습이 그녀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받아내기 위해 가족들 앞에서 춤을 춰 보이는 동주가 비겁해 보이는 옥주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아빠가 판매하는 신발을 몰래 훔쳐준고 장터에 내놓는다. 그녀는 작은 것 한 가지도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고 싶어한다. 남매의 여름밤은 이렇게 두 쌍의 남매들을 서로 등치시키고 양분된 시선으로 바라본다. 동시에 서사의 진행을 통해서 겉으로 살가워 보이는 아빠와 고모의 냉정한 이면을 드러내고 옥주와 동주, 좀 더 정확히는 동주와 가족에 대한 옥주의 시선이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 모든 과정은 여름밤에 진행된다. 덥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여름에서 밤은 유일한 휴식과 안식의 시간대다. 누군가는 그 시간대 속에서 무더위를 잠시 식히며 편안한 잠에 들겠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아열대의 시간대 속에서 잠을 뒤척일 뿐이다. 표면적으로 아빠와 고모는 여름밤에서 시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들에게 여름밤은 일종의 도피처다. 더위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시간대. 하지만 이 또한 잠시일 뿐. 또 다시 뜨거운 태양이 떠오를 것을 경험상 이해하고 있기에 다음을 준비하고 계획한다. 그래서 여름밤은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다. 반면 옥주는 여름밤에 안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실의 고통에 신음한다. 마음을 두었던 남자친구는 자신이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보고 싶었고 미워했던 엄마와의 만남은 결국 성사되지 않는다. 자신에게 귀한 여름밤을 선사해준 할아버지조차도 먼저 세상을 떠난다. 옥주의 주변은 항상 변화로 요동치며 그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스쳐 지나가는, 잡히지 않는 존재들 사이에서 옥주는 홀로 있음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결과일 뿐 절대 자위적 선택이 아니다. 옥주가 경험하는 이들과의 관계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다가온다. 절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잠에서 깨어나면 반드시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꿈일 뿐이다. 아빠와 고모도 꿈을 꾸지만 그들의 꿈은 현실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채 경험되는 백일몽이다. 그들은 꿈을 현실로, 또는 현실을 꿈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 경험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반면 옥주의 꿈은 분명하게 현실과 구분된다. 유일한 꿈 장면은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등장한다. 꿈속에서 옥주는 엄마를 만난다.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동주의 춤을 보며 즐겁게 한바탕 웃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찾아온 엄마는 옥주를 만나지 않은 채 선물만 남기고 떠났고 고대했던 엄마와의 재회를 놓친 옥주는 애써 눈물을 머금는다. 어차피 백일몽,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면 그나마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한 아빠, 고모의 꿈이 옥주에겐 더 행복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옥주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기 싫다는 듯 영화의 마지막 순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 이미 해가 뜬 밝은 낮이 되어버린 시간대에서 카메라는 그녀의 잠든 모습을 비춰주고 텅 빈 집을 돌아보며 엔딩을 맞이한다.
마지막에 이어진 쇼트들은 텅 빈 집안을 보여주지만 마치 꿈처럼 경험했던 한여름의 추억들이 유령처럼 공간에 깃들어 옥주가 꾸는 또 다른 꿈으로 다가온다. 남매의 여름밤에서 공간은 또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다. 특히 옥주의 가족이 한여름 잠시 머물게 되는 할아버지의 집은 온 가족 구성원들의 욕망이 고스란히 배어드는 공간이다. 할아버지의 집은 크게 정원, 1층, 2층, 3개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정원에는 작은 텃밭이 있고 장독대와 무성한 풀이 나 있다. 정원은 할아버지와 아빠, 동주의 공간이다. 할아버지는 텃밭에 물을 주고 아빠는 그곳에서 자란 식물을 따먹는다. 동주는 그곳을 유희의 공간으로 휘젓고 다니며 모두 자기화한다. 옥주는 이러한 정원을 낯설어한다. 맨 처음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카메라는 저 멀리에서 풀에 가려진 옥주를 희미하게 잡아낸다.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공간이기에 첫 발걸음에서 옥주가 느낀 낯설음은 바로 정원에 대한 첫인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처음부터 집을 낯설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서일까. 단 한 번도 옥주는 정원에 머물지 않은 채 2층 테라스에서 내려다만 볼 뿐이다. 반면 2층은 옥주의 공간이다. 2층엔 방이 2개가 있고 작은 거실이 있다. 거실은 다시 테라스로 연결된다. 옥주는 이곳을 철저히 사유화한다.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문을 잠그고 동생의 출입을 통제하며 자신이 쳐놓은 그물망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통제한다. 유일하게 자유로운 출입이 허락된 자는 바로 고모인데, 이는 어쩌면 옥주의 방이 과거 고모의 방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동주의 공간이다. 동주는 구분되어 있는 층을 연결하며 가족 내의 갈등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존재다. 동주의 해맑음은 온 가족의 기쁨이자 치유의 근원이 된다. 동주는 어떤 의도나 목적도 지니지 않고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계산되지 않은 동주의 행동은 옥주에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정원에 한 번도 머물지 않았던 옥주와 고모에게 동주는 1층에서 호수로 물을 뿌린다.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온 물줄기는 빨래까지도 적게 만들지만 고모는 즐겁게 웃기만 한다. 그의 장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 줄 무의식 속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1층은 철저히 남성적, 가부장적 공간이다. 거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차지다. 가장 상석에 앉아 거실을 통제하고 다스린다. 1층엔 부엌과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 또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차지한다. 할아버지 집에 처음 온 날 동주는 두 사람과 함께 잠자리에 들지만 좀처럼 잠을 못 이루며 2층으로 올라간다. 분리된 가족 관계를 융합하려 했던 동주에게 이러한 남성적, 가부장적 공간은 낯설었던 셈이다. 유일하게 그 어떤 사적 공간도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고모다. 고모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거실에서 밥을 먹고 옥주의 방에서 잠을 잔다. 그나마 잠시라도 점유했던 공간은 테라스인데 고모는 여기서 홀로 담배를 피우며 상념에 잠기곤 했다. 옥주의 아빠가 그런 고모를 테라스에서 발견한 순간 딱 들켰어 라고 말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아빠에게 들킨 것이 고모의 흡연이었다면 그것은 그녀의 사적 행동이 침범당했음을, 그래서 그녀가 오롯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시공간이 그 어디에도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테라스는 빨래를 넣는 곳이기도 한데 낮에 널었던 빨래는 밤이 되면 걷어들여지기 마련이다. 유일하게 밤에만 텅 빈 공간이 되는 테라스조차 점유할 수 없는 고모는 그래서 가족 내에서도 외부자처럼 겉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역시 꾸준히 던져왔던 질문이었다. 히로카즈 감독에게 가족은 혈연이 아닌 책임감으로 연결된 공동체다. 책임감이 없다면 혈연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윤담비 감독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데뷔 감독의 첫 작품 하나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단순 명료하게 정리할 수는 없다. 단, 감독은 희미하게나마 이런 고민을 이어가고자 한다. 어쩌면 가족의 본질은 통합체적인 것 아닌 계열체적인 것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대를 이어가며 구성되는 혈통 중심의 가족이 아닌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견뎌내고 의지하는 남매들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일까?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옥주는 머리 가눌 곳 없어 선잠에서 깨어나는 동주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깃댄다. 그녀를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선은 계몽적이기보다 인간적이었다.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넘기고 스스럼 없이 할아버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집을 팔아 넘기려 하는 아빠와 고모의 관계와는 달리 옥주와 동주는 서서히 서로를 의지하고 보살피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그리고 상실의 고통을 대면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여름밤을 함께 보낸 이 시간만큼은 기억하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윤담비 감독이 전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다.